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 1년 차 된 여자입니다. 이번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저희 집안을 무시하시던 시모가 결국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요. 결혼 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부모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겨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좀 더 시모의 비위를 맞추면서 눈치껏 행동하는 게 최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라서 그런지 시모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자주 부르셨어요. 하시는 말로는 서로의 얼굴이 익숙해져야 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모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듯 보였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건 너무하다며 불만을 쏟아내셨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해선 시모가 부르실 때는 찾아뵙긴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시댁에 들어가서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결혼 생활하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뵙는 것도 불만을 가지고 계셨죠. 남편과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남편도 많이 피곤했는지 일주일마다 지속적으로 시간을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가 방금 주말마다 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반대로 말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당연히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오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니? 결혼을 했어도 언제까지나 너는 내 아들인 건 변함이 없는데 배우자가 생겼다고 엄마를 소홀히 하면 되겠어? 너희 둘이 결혼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지금은 주말마다 시간을 내주지만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올 것 같구나. 너희들도 개인적으로 쉬는 날도 있어야 하니까 평일에 수요일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때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집에서 저녁을 먹던 밖에서 외식을 하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생각 괜찮은 것 같지? 아니요.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요. 그건 엄마만 원하시는 거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피곤한 일이라고요. 뭐가 피곤하다는 거야? 너 결혼 전에도 엄마랑 함께 살았으면서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그리고 벌써부터 이런 걸로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면 나중에는 내가 얼굴 보고 싶다고 해도 안 찾아오겠다. 얘 세아가 이리 와봐라.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거니? 네가 내 앞에서는 조용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내 아들한테 온갖 불만 다 털어놓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엄마 집에 오지 않겠다는 말이 어떻게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니? 그때와 지금을 어떻게 비교를 해요? 지금 현재 저는 결혼을 했고 이 사람이랑 새로운 환경에서 아직 제대로 적응도 못하며 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집에 오면 저희 둘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억지 부리지 마세요. 마음 같아선 한 달에 한 번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왕 말 나온 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었다고요. 뭐라고? 지금 엄마가 한 말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서 한 달에 한 번만 오겠다는 거니? 엄마는 절대 받아줄 수가 없다. 시모는 주말마다 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한 달에 한 번 오겠다는 말을 남편이 꺼내게 되자 굳어진 얼굴로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모는 저에 대한 모든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아들 얼굴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괴롭히셨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행동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참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모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고 통보를 한 시점부터 시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는데 그런 불만 없는 거지? 너희들 결혼한 뒤로 처음 오는 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연락 한 통 정도는 하고 오셔야죠. 저희도 이제 막 퇴근해서 정신없는데 갑자기 찾아오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그래야 너희가 평소에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현관을 들어오면서부터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네.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집안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설거지도 그대로네. 바닥 걸레질은 언제 한 거니? 소파 위에 먼지는 수북하게 쌓여 있고. 너는 집안 살림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요즘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평일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가다 보니까 그동안 정리가 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지 저희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사는 성격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면 당연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안 보일 수가 없죠. 다음부터는 전화 한 통이라도 꼭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있었고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남편도 옆에서 제 편이 되어서 같이 거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다가 상처를 받으셨는지 힘들게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면서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시댁과 저희 집의 거리가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라 그렇게 멀지 않아서 크게 걱정은 없었고 시모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잠시 뒤 초인종이 울리더니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시모가 다시 오셨더라고요. 무언가를 놓고 가신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드리던 그 순간 시모의 한쪽 손에는 이상한 물건이 하나 들려 있었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오늘이 대청소하는 날이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통을 바닥에 쏟아붓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들고 온 통은 다름 아닌 락스였어요. 제가 뭐 하시는 거냐며 시모의 손에 들고 있던 락스통을 빼앗으려 들자 어디서 시모한테 대드냐고 버럭 화를 내시더니 락스를 제 머리 위로 부으셨고 그 자리에서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경악을 하면서 급하게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락스통을 빼앗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벅이 된 락스를 씻어내기 시작했고 화장실 밖에선 남편과 시모가 언성을 높이며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가 싫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 볼 수 있겠어요? 락스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걸 머리 위로 부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도 방금 봤잖아.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나한테 눈을 치켜 세우고 대드는 거 똑똑히 봤지? 초장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분명 나를 잡아먹으려 들 거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난 걸 다행인 줄 알아. 다음에도 또 한번 내가 말하는 거에 토를 달기라도 하면 그땐 오늘보다 더한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보면 모르겠니? 세아가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 내가 너한테 대하는 행동도 달라지는 거다. 앞으로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치신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온몸에 묻어있던 락스를 전부 다 씻어낸 뒤 화장실에서 나오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바닥에 흥건해진 락스를 힘들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환기를 시켜도 이미 온 집안에 퍼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몸에도 락스 냄새는 여전했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습니다. 시모가 락스통을 들고 난리를 치시면서 여기저기 사방팔방 튄 락스 때문에 변색이 된 곳도 있었네요. 피해가 상당하자 바닥 걸레질을 하고 있던 남편은 들고 있던 걸레를 집어 던지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거라곤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절대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거라며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저도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쉽게 다가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가 시모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로 행동하게 되자 시모도 점점 한계에 달하신 듯 저한테 문자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내용은 돌아오는 주말에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가자며 할 말이 많을 것 같다고 저희 부부에게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할 거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주말의 시댁으로 다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 같니? 무작정 연락도 안 받고 막 나가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2번 다시 내가 직접 가거나 오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양보하는 만큼 너희들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니? 나만 양보하는 건 옳지 않잖아. 저희가 양보해드릴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에 맞게 여유가 생기면 그때 얼굴 뵈러 오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정해놓고 찾아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락스를 머리 위로 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 엄마가 세아가 머리 위로 락스를 부어버렸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내가 제정신이지 비정상일까봐? 애들이 나한테 개념 없는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따른 응징을 해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락스로 끝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손까지 올려 붙이려는 거 정말 힘들게 참고 넘어갔다고. 도대체 세아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일을 벌이는 거야? 죽을 죄라도 지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런 것도 아니고 애들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시간을 조절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러? 이건 내가 봐도 당신이 100번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애들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 그러다 정말 당신이랑 인연 끊고 살겠다는 말 나오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래? 큰딸도 그렇게 보내더니 막내 아들까지 떠나보낼 작정이야? 당신의 행동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 만약 애들도 인연 끊겠다는 말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 얼굴 안 볼 거야. 알겠어? 너희들도 이제 그만 끌려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오고 싶을 때 오면 되는 거야. 세아가 너도 눈치 볼 필요 없다. 내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안 와도 되니까 너희들 앞날에만 신경 쓰고 만약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된다면 그땐 나한테 바로 알려줘라. 내가 직접 나서야지 안 되겠어. 시부의 말에 시모는 한마디도 못하시곤 입을 굳게 다무셨어요. 남편한테 위로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시모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는지 인연을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저희 부부에게도 똑같이 행동을 하시면서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시자 표정은 점점 심각해지셨고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네요. 시모의 억지들이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걸 하루빨리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지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하시더니 결국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요. 어느 날 엄마가 제가 보고 싶다며 저희 집으로 오신다길래 걱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남해에서 지내고 계셔서 거리가 너무 멀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저희 부부가 찾아뵙는 걸로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제가 말려도 올라오시려는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분명 시댁에 잠깐 들리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 받지 않았고 더 이상 반복해서 전화를 주시지는 않으셨네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남해에서 서울로 출발하신 엄마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과 얼추 비슷하게 맞추려고 틈틈이 연락드렸고 남편한테도 저희 엄마가 오실 것 같다고 전달을 한 뒤에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렇게 회사에서의 긴 근무 시간을 끝내고 서둘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미리 도착하실지도 몰라서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었는데 어딜 가셨는지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집안 정리를 대충 한 다음에 엄마한테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이 뒤이어 퇴근을 했는데도 엄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남편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실종 접수를 하게 되면서 저는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아빠는 한숨을 쉬면서 하도 고집을 부려서 막을 수 없었다며 걱정을 하고 계셨네요. 아빠는 일이 워낙 바쁘셔서 같이 올라올 수가 없으셨는데 엄마를 말리지 못해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아빠 탓으로 돌리고 계셨어요. 일단 엄마와 연락이 닿으면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설명한 뒤에 동네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분들이 오셔서 주변 일대의 CCTV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자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정신을 제대로 부여잡고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상태론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모가 문자 한 통을 보냈고 확인한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엄마와 함께 있다며 시댁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저는 밖에서 저희 엄마를 찾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곤 저희 부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왔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서 사람 난감하게 만드는 거야? 너희들 언제 오냐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 안심시켜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희들도 빨리 와서 일손 좀 도와라. 생각보다 일이 좀 커지긴 했는데 서둘러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왜 마당에서 반상기를 설거지하고 계시냐고요? 보면 모르니? 곧 명절인데 반상기 그릇이 필요하잖아. 나 혼자 이 많은 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한테 도움 좀 받아볼까 해서 너희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글쎄 어디서 많이 뵌 사람이 집 앞에서 얼쩡거리길래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돈께서 올라오셨더라고. 왜 오셨는지 여쭤보니까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길래 방도 좁은데 애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우리 집이 넓으니 애들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다. 그런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그래서 기다리는 김에 사돈이랑 반상기 그릇들을 전부 설거지하고 있었지. 이것 말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아니? 사돈께서 너희 얼굴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애들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허리도 펴지 않고 일하시는데 덕분에 내가 아주 편하게 살림을 정리할 수 있었다. 날 추운데 고생하셨으니까 저녁이나 한 끼 하시게 이제 그만 들어가도록 하자. 너희들은 설거지가 끝난 반상기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라. 사돈께서 손이 참 야무지시네. 어머님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셨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걸 이용하셔서 모시고 오신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저희 엄마를 이렇게 부려먹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봤던 광경은 저희 엄마는 힘들게 설거지 하시는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땅콩을 까서 드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뭘 같이 하셨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저희 엄마를 상견례 할 때부터 무시하시더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세요? 이깟 반상기를 지금 한겨울에 마당에서 설거지 시키신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명절 때 어머님 댁에 오고 싶다 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찾아다닌 시간이 6시간이나 지났는데 한겨울에 밖에서 6시간을 떨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엄마 손이 얼음장이에요. 고무장갑은 아예 주실 생각도 없으셨던 거죠? 하필 고무장갑이 글쎄 오늘 떨어졌지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물로 설거지 좀 시킨 것뿐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리고 나도 사돈 혼자서 일하시는 거 지루해 하실까봐 옆에서 말동무 좀 해드리면서 추운 날 밖에서 같이 떨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 네가 내 전화를 찰 때에 받기라도 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반상기 들고 주방으로 따라 들어와라.
배가 등가죽에 달라붙어서 힘들어 죽겠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환상기를 집어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던져버렸고 환상기는 이리저리 날아가면서 마당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힘들게 닦은 건데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보며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은 덜덜 떨고 계신 저희 엄마한테 입고 있던 잠바를 걸쳐 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들과는 좀 다르세요. 지능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뒤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력은 좋으셔서 한번 왔다 갔다 한 곳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엄마는 저희 집에 아빠와 몇 번 오신 적도 있었고 엄마 혼자 오신 적도 두어 번 계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으셨지만 시모와 마주치게 되면서 시댁으로 가시게 된 엄마는 저와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손이 얼어붙어 있는 것도 모르시곤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계셨네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거였고 저희한테 이 사실을 최대한 늦게까지 숨기면서 시모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연락을 취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남편도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저희 엄마를 차에 태워드린 다음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보겠다며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억울하다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가고 있던 그때 시부가 대문을 열며 들어오셨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시곤 입을 다물지 못하셨네요. 그런데 시부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아빠, 내가 이래서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못되게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한테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곧 명절이라 인연 끊은 지 5년이나 돼서 그래도 아빠 얼굴 봐서 찾아온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너도 잘 생각해. 계속해서 피해만 볼 뿐이야. 너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누나처럼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나는 오히려 엄마가 없는 지금의 현재가 너무 행복하고 오늘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네.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 생각이야. 아빠, 저희 그만 돌아갈게요.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리든지 할게요. 제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끔찍하네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곧 명절이라 내가 큰애를 얼마나 힘들게 설득시켰는지 알아? 집안의 기둥으로서 모든 걸 좋게 만들려 하는데 당신은 왜 계속해서 집안을 망치려 드는 거야? 내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한 번만 더 일을 키우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얘 세아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나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설명을 해줘봐라. 저는 시부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시부는 제 말을 듣고 계시다가 도저히 참기 힘드셨는지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던 호수를 집어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리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부는 눈이 뒤집힌 상태셨네요. 시모의 온몸이 찬물로 뒤덮였고 시부는 시모의 뒷 목덜미를 잡아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시모는 신발까지 떨구셔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하얀 입김을 내뿜으시며 무슨 말을 하시는데 온몸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시부는 힘들게 이끌어온 가족을
더 이상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대문을 강하게 닫아 버리셨습니다. 시모는 한참 동안 대문을 두드리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하셨지만 시부의 마음을 돌리시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셨어요. 시부는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며 따뜻한 방 안으로 모셨고 저희 가족 모두 따뜻한 집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시모는 추위에 떨면서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시며 몸부림치셨습니다. 시모는 결국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위를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좀 전과는 다르게 경찰들이 동원되면서 시모가 시부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며 오히려 저희를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계셨네요. 형님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시부도 정말 끝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함께 살아온 세월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의 행복이 우선이라며 계속해서 실망과 상처를 준 시모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서 이혼을 선택하셨네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모는 또다시 변하겠다는 말을 하셨지만 시부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갈라서신 이후에 저희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곧 명절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모는 또다시 시부의 집에 찾아오셔서는 명절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며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모에게 넘어갈 생각도 없고 두 번 다시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홀로 외롭게 사시다가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저희 집안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던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 좀 나눠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사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가진 재력으로 한 집안을 무시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돈 집안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문제점들이 많아 보였는데 예비 사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솔직히 예비 사이만 봤을 때 결혼은 무조건 허락을 해줬었어요. 너무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며 가끔 만날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이로선 1등 신랑감이었지만 상견례에서 처음 마주보게 된 사돈 집안이 저희 가족을 불쾌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온몸은 명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풍기는 이미지는 저희 집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티가 흐르는데 저도 모르게 기가 죽을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아닌 저희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고개를 세우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한 저는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죠. 이런 와중에 딸과 예비 사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서로 좋다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는지 침묵을 지키며 물만 들이키고 있었어요. 예비 사이는 어색함을 풀기 위해 가벼운 목소리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사돈댁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저희를 바라보기만 할 뿐 상견례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나오신 거 보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이왕 이렇게 얼굴 마주보게 된 거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초장부터 결혼에 대해 반대하면 제 아들이 회사에 지장을 줄까봐 말하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까지 한다고 했을 때 부모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처음 얼굴을 보자마자 어찌나 놀랐던지 저희 집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딱 봐도 빈곤층에서 사는 여자 같길래 너무 놀라서 한마디 하려 했었죠. 그런데 누구보다 제가 아들의 성격을 워낙 잘 아니까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해서 집안 전체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알 까기 전에 잡으면 되니 일단 건들지 않고 있었죠. 주위에 정말 잘 나가고 조건 좋은 여자들이 수두룩한데 왜 하필 데리고 다니기에도 쪽팔릴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데려온 건지 궁금했었습니다. 언제나 현명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전혀 이득될 것도 없고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쓸모없는 여자를 데려왔다는 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제 아들은 그쪽 따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좋은 감정 하나로 만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건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비즈니스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이번 기회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 상견례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제 성격이 한 번 아닌 건 끝까지 용납하지 않거든요. 결혼을 상상하신 건 아니시죠? 제 아들 하나 잡아서 인생 역전하시려는 거면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은 이 결혼 절대 허락할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도 참은 이유는 그쪽도 부모인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실 테니 저희가 굳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반대 의견을 드린 거니 대충 알아들으셨을 것 같네요. 인세 왔을 때 반대했으면 제 아들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난리를 쳤을 테지만 그쪽 분들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저희 집안과 똑같은 의견을 내세우시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결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 가족이 목덜미 잡고 쓰러지는 거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 어디서 명함 한 장 내밀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안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겠다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엄마, 누나, 정말 이럴 거야? 상견례 모임에 오기 전까지도 아무 말 없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의 차렸다가 집안 말아먹을 작정이냐? 아빠가 여태까지 너를 키워준 게 저런 집안이랑 결혼하게 하려고 힘들게 살아온 줄 알아? 뭐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되는 거다. 한번 얘기할 때 확실하게 충격을 줘야 나가 떨어지는 거라고. 너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항상 이게 문제야. 자기 감정만 우선시 생각하고 부모 입장은 하나도 고려해주지 않잖아.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겠니? 이것 또한 우리 집안의 안 좋은 이미지로 스크래치를 남기는 건 줄도 모르고 그저 서로 좋다고 앞뒤 안 보면서 날뛰는 너희들을 중재시키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거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하도록 해라.
저희는 예비 사위 집안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뱉으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제 딸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지 놀라서는 예비 사위의 얼굴만 바라보며 넋이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사돈 집안은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고 더욱더 안 좋은 말들을 거침없이 입 밖으로 뱉어대고 있었고 제 딸은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비슷한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걸 저도 확실하게 알 수 있던 시간이었고 저는 이 결혼이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길이 분명할 것 같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이제 그만하시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리 그쪽 집안이 한 기업의 총수이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서로에 대한 예의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금 저희 앞에서 하신 말들 전부 다 사과하시죠.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인격까지 깎아내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희가 그쪽 집안의 직원들도 아닌데 초면인 저와 제 남편을 하대하는 건 이 자리에서 당장 사과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아드님은 정말 잘 키우신 거 저도 인정하지만 따님뿐이나 부모로서 보여주신 행동들은 솔직히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다들 이런 식인 건가요? 제가 생각했던 부유층 집안들은 격식 있고 말 한마디도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최대한 말을 순화시켜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춰서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보다 오히려 더 못 배우신 분들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장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식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죠. 제가 왜 그쪽 같은 집안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쪽 딸이 내 아들을 어떻게 깨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나 물어왔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거든요. 물질 앞에서는 결국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 여자들이 자기 형편은 생각 안 하고 남자 능력만 보는 줄 알아요?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대우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은 남자한테 접근하는 거라고요. 특히 없는 것들이 그런 욕구가 더 심하죠. 있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크게 욕심 부리는 것도 없는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쪽 따님도 제가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여태껏 제 아들이 가지고 놀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아들, 여기까지만 노는 거다. 더 이상 진지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만 끝내라. 저런 집안과 엮이는 순간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소문이 더 안 좋은 소문을 낳는다는 거 몰라?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네요. 그럼 저는 생각을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 둘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쪽이 말씀하신 게 100번 옳은 것 같네요. 이참에 로또 한번 잡아보죠. 저는 이 결혼 허락할 거고 조금도 관여할 생각이 없네요. 둘만 좋으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도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그쪽 집안이니 누가 더 잃을 게 많은지 한번 해보자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진 것도 없어서 잃을 것도 없거든요. 반대로 그쪽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지켜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겠다면
저는 굳이 이 결혼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런 사이 어디서 데려오겠어요? 예은선아, 이번 기회에 송서방 무조건 붙잡아라. 엄마가 이 결혼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주마. 예비 사돈 집안은 갑자기 돌변한 제 모습을 보고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상견례 자리에서 뛰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예비 사위와 제 딸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에 할 말을 잃은 듯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네요.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 시작했고 저는 상견례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무조건 둘이 좋다면 결혼식 올리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먼저 일어나 제 딸과 남편을 데리고 상견례 자리를 박차면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딸은 저를 보며 괜찮냐고 불안에 떨었지만 둘이 좋아서 함께 하겠다는데 그걸 왜 부모가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 불가였어요. 그렇게 남편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예비 사위가 저희 가족에게 뛰어와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다며 먼저 들어가시라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 예비 사위가 알아서 하겠다는 한마디에 제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예비 사위는 딸에게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분명 집안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제가 너무 일을 크게 만들어서 예비 사위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둘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동안 둘이 인연을 만들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접어버린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 사랑보다 돈이라지만 돈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비 사돈 집안은 돈을 더 큰 비중으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 반대를 했던 거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 딸과 예비 사이가 서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지만 재력이 많은 예비 사돈 집안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떵떵거리며 큰 소리 쳤지만 솔직히 제 딸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예비 사이에게 전화가 오기 전까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런 모습을 겉으로 표현한다면 가족들 모두 불안해질까봐 오히려 저는 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긴 시간 동안 예비 사이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주일이 지난 뒤 예비 사이가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만 일단 급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오자마자 배가 고프다는 말에 급하게 내어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정신없이 배를 채운 예비사이는 그제서야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숨을 돌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예비사이의 결단력에도 놀랐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더 큰 걱정을 하고 말았네요. 예비사이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예비 사돈 집안에서 제 딸과 결혼을 하려면 모든 걸 두고 떠나라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건 예비 사이가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그동안 상처받았을 사위의 마음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제 딸도 걱정이 많았는지 사위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더라고요. 서로가 그만큼 진심인 걸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비 사돈들이 두 아들, 딸의 인생길을 막아서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 사위는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왔고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사부인이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얼굴 보고 대화하자는 말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약속한 장소로 나가게 되었는데 검은 차량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자 심술이 가득한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어디 좀 가야 할 것 같다며 차에 타라고 하길래 옆자리에 앉아 알 수 없는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가는 동안 서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앞만 보고 있었고 운전을 해주시던 기사분이 도착했다는 말에 예비 사부인은 내리면 될 것 같다고 먼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네요. 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사부인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묵묵히 뒤따르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사부인이 입을 열었네요. 제가 오늘 소화해야 될 일정인데 전부 다 저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이거든요. 앞으로 사돈이 될 터인데 미리 인사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봉사 모임에 같이 온 거예요. 서로 얼굴 익혀서 나쁠 거 없잖아요? 어머, 안녕하세요. 양 여사님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따님을 그렇게 잘 키우셨다면서요? 저희들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양 여사님 아드님이랑 한번 엮어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사람 마음 사로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쪽 따님이 낚아채셨다는 말에 그 노하우 좀 듣고 싶어서 저희도 오늘 봉사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양 여사님한테 들었는데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남자 홀리는 능력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것뿐인 줄 알아. 눈웃음 살랑살랑 치면서 내 아들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데 얼마나 요물이던지.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차례 한번 만들 테니까 와서 좀 배우고 가. 그래야 아직도 시집 못 간 자제들도 한 자리씩 꿰찰 거 아니야? 사돈, 뭐하고 서 있어요? 얼른 고무장갑 끼고 김치소 만들어야죠. 저희는 원래 이렇게 모여요. 봉사활동하면서 수다 떨고 기업 이미지 살리고 사는 게 원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살이 이미지가 반은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배워놔야 나중에 내 아들 길을 펼 수 있는 거라고요. 조만간 이 자리에 예비 며느리도 부를까 하는데 괜찮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한테 무슨 대답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경고를 하시는 건가요? 말이 너무 거치시다. 남들이 보면 싸우는 줄 알겠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제 얘기 들어보시죠. 내 아들이 상견례 이후 저희를 설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아들만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쪽과 대화를 좀 나누면서 예비 며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그럼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 칩시다. 어차피 우리 집안이 반대를 해봤자 이미 내 아들은 그런 거 조금도 신경 안 쓰고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과 인연을 끊는 건 저희가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받아주는 쪽이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쪽으로 메꿔보려고 생각을 해보니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해오는 혼수가 있잖아요. 집이야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쓰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갈 혼수품들은 전부 다 새 걸로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딸이 결혼한다는데 어느 정도 자금은 모아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싹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데 저희가 부르는 금액의 기준은 당연히 맞춰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털어서 혼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내 아들이 로또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저를 겁주려고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유치하게 못들 하시는 거죠? 저를 에워싸고 다들 노려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로 혼수를 해달라는 것도 너무 억지스럽고요. 저는 그래도 만나자고 했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대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엮일 일은 없을 것 같아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왜 따로 나와 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으면 집 전세금이라도 빼서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대충 미리 알아봤는데 한 3억 정도 되더구먼. 뒷조사도 안 해보고 무작정 혼수 얘기한 줄 알아요? 전세 3억 거기에다가 따로 모아놓은 재산이 있을 테고 그거 합쳐서 달라는 건데 우리 집안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주기 싫다? 이 여편네가 아주 날로 먹으려 드네. 오늘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답 들을 때까지 아무 데도 못 가. 사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저에게 거침없이 풀기 시작했어요. 저를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과 사부인은 제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니 발밑에 있던 김치소에 패대기를 치더니 얼굴을 파묻어 버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이판사판이었고 한참 동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멀리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비사위와 제 딸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어줬네요. 예비사부인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김치소를 주워들어 제 딸에게 사정없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아들 돌려달라고 난리를 치다가 덜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면서 형편없는 것들과 놀아난다고 자기 아들을 원망하고 있었네요. 사위는 더 이상 힘들다며 파혼을 외쳤고 그 말을 들은 사부인은 눈물을 그치면서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몇 번이나 다시 되물었네요. 사위는 파혼을 결정했다면서 고개를 떨구자 사부인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급하게 기사를 불러 차에 태운 뒤 사라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김치소에 온몸이 범벅이 된 저는 샤워를 끝내고 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딸은 시간이 없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국제공항이었고 남편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는 듯 저에게 달려왔어요. 저희는 딸이 시키는 대로 일단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탈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예비사위와 파혼을 해서 그 충격에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인 것 같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냐고 물어봤는데 예비사위가 준비해 준 거라며 잠시 바람 좀 쐬고 오면 될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얼떨떨해하고 있었는데 이미 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결국 딸과 함께 저희는 사위가 시키는 대로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제가 알던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갈 때 몇 번 탔던 비행기와 다른 1등석 비행기였고 두바이라는 곳에 여행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딸이 몇 달 전에 해외여행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여권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거였네요. 그렇게 1등석에서 처음 느껴보는 서비스를 받으며 비행기가 출발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존칭을 불렀고 고개를 돌려보니 몇 시간 전에 헤어졌던 사위가 저희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 하는데 예비 사돈댁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네요. 뭐야? 왜 이 사람들이 1등석 비행기에 타고 있어? 아들, 너 나한테 뭐 하는 짓이니? 분명 파혼했다고 말했잖아. 네, 파혼했죠. 그런데 그건 한국에서 파혼한 거지. 저희 결혼식은 두바이에서 열릴 거거든요. 저희 가족들끼리만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아버지 어머니도 무조건 좋아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곧 비행기 출발할 것 같은데 저희 결혼식 축하해주러 같이 가실 거예요? 너 정말 제정신 있냐? 이렇게까지 해서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부모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선택권을 드리는 거잖아요. 출발하시겠어요? 아니면 돌아가시겠어요? 두바이로 떠나면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고 되돌아 나가신다면 그날 이후 저와의 인연은 끊는 겁니다. 곧 비행기 이륙할 것 같은데 서둘러 결정하시죠. 사돈분들은 피가 거꾸로 쏟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말도 안 된다며 비행기 안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부인과 한바탕 했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 때문인지 사부인은 두 번 다시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볼 생각이 없다면서 뒤돌아 비행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를 사돈 어른과 사돈 처녀도 따라 나갔고 그렇게 저희들만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사위에게 정말 괜찮겠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더 이상 신경 쓰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위의 도움으로 두바이라는 곳에서 여행과 함께 딸과 사위의 결혼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국내에서 비밀리에 결혼식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고 저희 가족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런데 두바이에서 결혼식과 여행을 끝마치고 국내로 돌아왔는데 경찰들이 사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사돈어른의 회사에 문제가 생긴 듯 조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게 된 소식은 사돈댁이 임원들의 성과급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렇게 횡령한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거에 대해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 고발을 한 게 사위였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회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지켜볼 수 없었던 사위가 내린 결정이었네요. 결국 그날 이후 사돈 어른은 총수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위는 현재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 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사위의 결정들이 모두 옳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둘이 사랑해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에 응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식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게 더 안 좋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딸과 사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사돈 집안도 인정해줄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은 사랑과 돈,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사위는 돈보다 사랑을 선택했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뜻깊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얼마 전에 파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본 적도 처음이지만 예비 시모 행동은 저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 날짜까지 잡혀있는 상태에서 시모의 극단적인 모습들이 결국 파혼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었죠. 시모가 저와 단둘이 잠깐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기 사연 채널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연들을 들어보면 인생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저도 여기에 제가 시모에게 당했던 아픈 기억들을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사연을 즐겨 듣는다고 하셨으니 분명 처음부터 듣는 순간 본인 얘기인 걸 아실 테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예비 시모였던 그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잘못된 게 있다면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건 3달 전쯤이었어요. 결혼식 일정만 남겨둔 상태에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바쁘지 않으면 저녁을 함께 먹고 싶다고 하시길래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다시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살짝 당황스러워서요. 저희 엄마 청소일 하시는 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나이도 있으신데 청소일은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저희 엄마가 청소일 하시는 건 저도 관여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해오셨거든요. 지금은 제 곁에 없으시지만 아빠와 함께 청소일 하셨고 엄마가 그 뒤를 이어오고 계세요. 청소일이 아직까지 남들의 눈에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일 순 있지만 그렇다고 그 직업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청소일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제가 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청소일 하시는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를 함부로 판단하시고 안 좋은 말을 꺼내신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듣기 싫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예비 시애미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거니? 방금 저희 엄마 보고 쓰레기 냄새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제가 표정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저도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방금 하신 말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는데요. 사부인이 청소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뿐인데 한마디 했다고 지금 너도 그렇고 새아가도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니?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시모에게 대들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시모의 한마디는
저희 가족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제 눈치를 보면서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시모도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셨는지 표정이 좋지 않으셨네요. 결국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예비 신랑과 결혼도 하기 전에 터져버린 터라 시모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저도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의 불만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시애미가 하는 말에 기분 나쁘다고 말끝마다 토를 다는 새아가가 너랑 결혼하고 나면 그때는 아주 내 머리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할 텐데 이 결혼 꼭 해야 되는 거니?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자고 한 건데 네가 하도 좋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됐다만 이거 봐봐라. 어른들의 눈은 확실하다니까. 같은 공무원이면 뭐해? 애초에 때깔부터가 다른데 우리 집안에서 나온 공무원이랑 밑바닥에서 발버둥치며 겨우 공무원 딸 하나 만든 거와는 천지 차이인 거야. 돌이 굴러들어와 박히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게 우리 집안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골치 아픈 돌덩이 하나가 깊숙이 박혀버리게 되면 나중엔 빼고 싶어도 절대 빠지지 않을 테니 이 결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다. 아들 네가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좋아질 것 하나 없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질 게 뻔하다. 어머님, 이런 문제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 사람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고 얘기한 것 뿐인데 어머님은 애초부터 저희 엄마가 청소일 한다고 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누구나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거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떳떳한 일이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각자의 환경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 없이 어머님한테 불만을 털어놓진 않았잖아요. 어머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해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라서 미안한데 내 아들과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온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아서 식 올리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녁 먹자고 얘기한 거다. 식 올리고 이혼하는 것보다 파혼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 너도 내 아들과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앞으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일 거다. 둘이 결혼하겠다고 질질 끌어봤자 어차피 끝나게 될 관계 서로의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남게 될 게 뻔하다. 두 집안 모두 손해볼 게 많진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파혼하면서 생기는 손해의 부분들은 반반씩 해서 해결하는 걸로 결정하면 될 것 같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지? 시모가 처음부터 저녁을 먹자고 얘기한 건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려고 만나길 원하셨던 거였어요. 어차피 남남이 될 테고 최대한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아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으셨죠. 결국 험악해진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었고 시모의 의도를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시모의 속마음은 제가 느끼고 있던 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결혼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해봐야 했어요. 예비 신랑은 시모와 함께 있지 않고 저를 뒤따라 오려 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서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먼저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모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따로 불러서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으시고 안 좋은 감정을 이끌어내신 모습들은 정말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가 일이 늦으시는지 집에 오지 않으셨길래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말에도 대중 없이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제 전화는 꼭 받으셨는데 그날은 많이 바쁘셨는지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조용한 집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는 순간 수화기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헤어진 지 몇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와 만나고 계셨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현재 계신 위치를 여쭤보니 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두 분이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시는지 엄마의 목소리는 상당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현재 계신 위치의 주소를 확인한 뒤에 급하게 그곳으로 출발을 했어요. 시모의 성격상 또 다른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엄마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서둘러 시모와 엄마가 계신 곳으로 향했고 어느 한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두 분이서 대화를 주고받고 계신 걸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는데 저를 발견하지 못한 시모는 엄마한테 충격적인 말을 꺼내고 계셨어요. 앉아 계신 엄마는 고개를 떨군 채 안 좋은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평생 청소일 하신 걸로 딸내미 공무원 만드셨지만 그러면 뭐해요? 뒷배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하수물에서 용났다고 인생이 쉽게 바뀌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집안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사부인, 넘볼 걸 넘 모셔야죠. 집안 자체가 천민인데 양반이 되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저는 며느리로 걷어들일 생각 없으니 파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직업이 그래도 제 아들과 같은 공무원이라서 둘의 결혼 받아들이려 했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앞에 조건 좋은 며느리감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지인들한테 파혼시킬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자기 딸들과 엮어주려고 벌써부터 줄을 서서 있는데 당연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제일 좋은 며느리를 걷어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청소부 집안의 공무원은 아무래도 영 찝찝해서 제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하시죠? 그냥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각자 가야 할 길 가면 될 것 같네요. 주변에 청소일 하는 사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남자 하나 잡아서 엮어주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지금 저희 엄마 앞에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이런 집안이랑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하시는 대로 파혼해 드릴 테니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도 제가 그 사람 하나 보고 어머님이 안 좋은 말씀 하셨을 때 많이 참고 넘어갔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집안을 함부로 판단하세요? 그렇게 따지려 들면
어머님 집안은 뭐 대단한 거 있나요? 아버님이 공무원 하신다는 것 말곤 내세울 거 없잖아요. 누가 보면 사자 집안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니면서 뭐가 그리 잘나셨다고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주세요? 확실하게 하셨으니 파혼하고 더는 어머님 집안이랑 엮이지 않을게요. 저는 더 이상 시댁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 파혼하겠다고 얘기한 뒤 엄마를 모시고 카페를 나왔어요. 유독 청소일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저희 집안에 상처 준 사람은 시모가 처음이었네요. 저는 엄마와 카페를 나온 뒤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전부 설명하면서 조금의 고민도 없이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려 하자 갑작스러운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길게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용건만 전달한 뒤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시모에게 꽤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평생 해온 청소 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듯 보였어요. 엄마 때문에 네가 박서방이랑 결혼도 못하고 상처되는 말까지 듣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동안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곤 전혀 몰랐다. 정직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줄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우리 집안을 하찮게 여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엄마가 이제 청소일을 그만둬야 할까봐.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공무원이 된 것도 전부 엄마가 땀 흘려 뒤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으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마음 넓고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가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 그만 신경 쓰세요. 그 사람한테도 파혼 통보했어요. 엄마는 제가 파혼을 결정했다는 거에 마음이 무거워 보이셨어요. 제가 한 결정에는 후회가 없었고 그날 이후부터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정말 잘 대해줬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 엄마가 청소일을 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와 반대로 시모는 저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파혼을 성사시키려 한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바르게 잘 자랐는데 시모의 인격은 제가 살아오면서 만나온 사람들 중에 최악이었죠. 결국 시모가 원하는 대로 저는 그 사람과 파혼을 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를 향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 보였습니다. 하필 같이 근무를 해야 하고 매일 얼굴을 보게 되는 사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부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하게 되었죠.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신 시부는 제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길 원한다는 말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저와 예비 신랑을 한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잘 지내왔는지 옆에서 지켜봐 오신 시부께선 파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한테 하셨던 걸 안 보셔서 그래요. 저희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과 파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린다면 저희 집안에 분명 불이익이 갈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왔는데 파혼을 하겠다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 너희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잖아. 우리 집사람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해 볼 테니 파혼도 그렇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내가 조만간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 테니까 얼굴 보면서 다시 대화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이 새아가 너랑 파혼한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다. 아버님이 그때 옆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님 눈빛과 말투는 파혼을 하지 않을 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표현을 하셨다니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 만약 제가 결혼을 강행한다면 며느리로서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 멀지 않아 이 사람과 이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저희 관계를 방해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이혼을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엄마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더는 어머님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결혼을 결정한 것도 가볍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오실 거라곤 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시부와 예비신랑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모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혼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기 때문에 그 사람과 헤어져도 처음만 힘들지 나중엔 적응돼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시부는 제 부탁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제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오신 것 같았는데 멀리서 저를 보며 걸어오시는 엄마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엄마의 뒤를 쫓아오면서 뭔가 상당히 난처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엄마와 시모는 제 앞까지 다가오셨고 뭔가 분위기가 바뀐 듯 시모는 엄마한테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사람과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왜 저희 엄마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주세요. 내가 그간 미안했다.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당연히 모든 걸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관계를 축복해줬을 텐데. 미리 얘기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우연히 길에서 사돈과 마주쳐서 아직 파혼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위자료 때문에 길에서 만난 김에 얘기 좀 하려고 조용한 곳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부인이 탭을 위에 올려놓으신 서류가 눈에 띄더라고. 보니까 상표 등록증이길래 잠깐 봤는데 상표권자의 회사 업체명을 보게 돼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얘기한 뒤에 회사를 검색해보니 사부인이 내가 알던 단순 청소일이 아닌 상당히 큰 회사의 청소업체더라.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가 왜 사부인이라는 걸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니? 작은 업체도 아니던데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는 사돈께서 단순 일용직 청소부인 줄 알았잖아. 홈페이지 보니까 직원들 수도 상당히 많던데 그럼 벌어들이는 수익도 꽤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이런 거 미리 얘기해줬더라면 우리 관계가 완만해졌겠지만
나도 몰랐던 사실이었으니 이번 한 번만 좋게 넘어가 줄 수 있겠니? 알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이건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다.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서운했던 감정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새 출발 해보도록 하자. 너도 내 아들 원하고 있잖아.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 서둘러 결혼식 날짜 다시 잡도록 하자. 계약 취소한 거 다시 하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세아가, 시엠이 이대로 내칠 거니? 저번 일은 내가 미안하다니까. 미리 알지 못했던 일인데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좋게 넘어가자. 알겠지? 내 아들이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너랑 파혼한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저희 엄마가 청소를 하시는 건 변함이 없는 건데 대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우가 바뀌는 건가요? 저희는 천민이라서 양반 집안이랑 엮일 수 없다면서요. 지금 하시는 행동 너무 속보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엄마를 쫓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단순 일용직 청소일하면 사람을 막대해도 되는 거고 청소일은 하지만 대표직에 있으면 그건 또 대우가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보이신 행동이 더 속보이고 실망스럽네요. 파혼은 번복할 생각 없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본데요. 앞으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어머님 업보 아니겠어요? 평생 그 사람이 혼자 살면서 고통받는 모습 보며 잘못을 뉘우치세요. 시모는 결국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생각하고 계시는 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네요. 시모가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었던 행동들은 벌써 잊으셨는지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가 버린 상태였어요. 시모의 속내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혼자 살겠다고 선포하는 바람에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던 시모는 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자기 아들과 다시 시작해달라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청소 일을 하는 건 변함없는데 대표라는 직책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엄마는 아빠가 이끌어오신 회사를 지금까지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단순 청소 일이지만 엄마가 쏟으신 열정은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만큼 가치가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를 무참히 짓밟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분명 제가 올린 사연을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댓글을 달으실 텐데 어머님이 시청자분들이 달으신 댓글들을 보시고 잘못을 뉘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앞으로의 인생은 제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직업이고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린 곳인데 그걸 함부로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이 자취를 감췄다며 시모가 저에게 오열을 하며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라도 걸어봐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전화를 하게 되는 건 그 사람에게 미련만 안겨주는 것 같아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네요. 제가 받았던 상처를 그 사람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지만 어쩌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출 순 없잖아요.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야죠.
오늘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언제나 응원드리며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